야근할 정도로 일이 몰리는 건 아니지 않나요? 칼퇴하는 동기가 가끔 얄밉기도 합니다. 얄밉지? 그럼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 사연을 좀 객관적으로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너무 몰입을 해서 너무 읽어야죠. 저기 이 입장에서 대신 우리가 얘기할 때는 객관적으로 정... 첫 번째 예. 사원님의 사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입사원분이고 그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회사의 신입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본인 스스로는 이제는 반년 정도 지나다 보니 손에 익숙해서 어렵지 않게 회사 일도 잘 하고 있고 잘 적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가지 고민이 이제 있는데, 팀장님께서 동기와 저에게 업무를 배분해 주는데 항상 자기한테만 업무를 많이 준다는 거죠. 주간 회의에서 이제 동기보다 저에게 항상 더 많은 업무를 주고, 또 동기가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가끔 일이 밀리거나 그러면 자기한테 밀린 업무를 또 떠넘기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팀장님께 얘기를 했대요. 얘기를 했대요? 나만 야근을 하고 대단하신 분이니까 팀장님께 업무가 다소 많은 것 아니냐며 가볍게 투정도 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은 뭘까요? 항상 팀장님이 많이 쓰시는 말씀들. 뭐죠?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당신이 일을 잘해서 잘해서. 업무를 꼼꼼히 잘하고 능력도 있어서 그랬어. 앞으로 고려할게 라고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여전히 많은 업무가 배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업무가 배정이 되나요? 과도하게 몰리는 업무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일단 해결하고 싶은 거야. 이런 사연입니다. 야근들 할 만큼은 다 해보셨나요? 많이 했죠. 많이 했죠. 많이 했죠. 어느 정도로? 정말. 얘기하면 라떼 얘기할 것 같아서. 다 그렇지 뭐. 네, 저는 뭐 집에 못 간 적도 많아요. 집에 아예? 네. 옷을 싸들고 와서 이제 근처에 그건 사우나에서. 무슨 약간 다단계 회사 이런 합숙 아니에요? 그 정도? 그런 건 아니고. 세상에 야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없지 않아? 있어요. 즐기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니 저는 아니요. 저도 아주 아니요. 병적으로 야근을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저는 지금 이 사연을 읽으면서 과연 이분이 정말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비슷한 케이스인데 동시에 동기가 들어갔는데 일이 비슷하게 주어졌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저는 야근을 병적으로 싫어하니까 빨리 일을 끝내는 방향을 빡빡 찾는 거야. 신입사원 주제에.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일 방식대로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선배들 못마땅했지. 요령을 피운다라고 얘기했지. 근데 저는 나름 철학이 있었던 게, 내가 이렇게 해놔야 내 다음 사람이 언젠가 나도 이제 밑에 사람이 들어올 거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이 야근 안 한다. 그런 생각을 자꾸,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요령을 피웠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문화를 좀 바꿔보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일찍 가고, 제 동기는 항상 야근을 하고.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게 눈에 보이는 일은 아닌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일이 있죠. 뭐 자료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일들. 눈에 보이지 않나? 그것도 자료조사하는 것도?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안 보인 뒷단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사실 티가 안 나는 일들? 티가 안 나는 것들이 신입사원들한테 사실 많지.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게 좀 맞는 건가? 티가 안 나는 일?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야근을 많이 한다는 거가 능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또 애사는 게 일을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시간이 많이 투여돼서 야근되는 것도 분명히 있긴 있죠. 근데 뭐 만약에 팀장님이 인정을 안 했으면 모를까, 팀장님도 그래도 일 많은 거 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다른 선배들도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보기에도 일이 많은 상황. 일이 많.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팀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대가 능력이 좋고 일을 잘하니까 일을 더 주는 거다. 이거는 사실일까요? 진짜 그럴까? 팀장님 입장에서? 팀장님 입장에서는 일을 잘해서 더 준다기보단 일을 주기가 손쉬워서. 일을 주기가 손쉬워서 그래서 그렇지 않나 싶어. 그럴 수도 잘한다가 있고. 근데 그 바운더리 안에 잘한다가 사실은 포함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 한 번 더 가는 애는 당연히 좀 덜 주게 되겠죠. 저는 그냥 어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순간을 독려하기 위해서.
어리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일을 뭐 선임이나 팀장님은 다 알고 있다.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다 파악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잖아. 진실일까? 싶어서. 아닌 것 같다.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나는 사실 팀장님이 이 신입사원급의 일을 줄 때는 약간 이 선생님 얘기처럼 그럴 것 같아. 사실 그 신입급한테 일을 주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을 주겠어. 그러니까요. 다 그만한 일이다 보니 정말 어떻게 보면 퀄리티보다는 문제 없이 잘 처리하거나 빨리 하거나 뭐 그거의 능력으로라도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한테 아무래도 던져주는 거가 좀 많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 현실적으로 팀장님이 신입사원한테 일을 직접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팀장님은 이 친구가 지금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와서 힘들다고 하니까 아 그래 뭐 얼마나 고생이 많니. 다 네가 일 잘하니까 선배들이 주는 거 아니겠어? 라고 얘기하고 선배들을 부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얘기를 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문 닫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팀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높으신 분들은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안 좋은 얘기는 하진 않지. 그렇죠. 항상 그러죠.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좀 본인을 위해서 똑같은 일인데 그 업무를 할 때 내가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능적으로 좀 이렇게 아직 좀 훈련이 더 돼야 되는 일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은 누구는 좀 빠르게 하고 천천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정말 나한테 맞는 일인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 이 일 자체가. 예. 하긴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뭐 이렇게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본인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 본인이 먼저. 비교하는 것보다. 비교하는 건 사실 하기 시작하면 뭐 끝도 없죠. 사실. 끝도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의 맡은 업무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걸 더 빨리 아니면 신속하게 잘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아마 여유는 없을 거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볼 여유는 없겠지만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방식이 다르다든가. 본인이 힘들어 하니까. 또 어떤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이분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랑 연장선이긴 한데 이 일이 남들보다 더 많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이 재미가 없는 거잖아요. 일 자체가. 네, 이 일에 대한 흥미가 없고 재미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죠. 일 자체에서 주는 어떤 재미를 찾았으면 그런 거를 안 따질 텐데 그러니까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하다 보니 이걸 내가 많이 하면 그만큼 성장이 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걸 못 느끼는 거잖아요. 재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 일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게 재미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냥 이 신입사원분이 그냥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 순서는 첫 번째는 동기. 동기 있다며. 그리고 동기를 자기가 또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 자기가 야근하게 되면 동기가 칼탈 것 같다. 아야 맛있는 저녁 사줄 테니 이거 조금만 좀 도와다오. 그럴 수 있죠. 하는 걸로 해서 동기부터 하고 아니면 또 바로 이 일을 가장 빨리 끝낼 수 있을 뭐 정말 선임님한테도 한번 부탁을 한번 해보든가. 제가 뭐 요런 상황이어가지고 이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솔직한 자기 그 상황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을 하고 또 도움을 받고 그러면 또 자기가 도와줄 수 있으면 그렇죠. 도울 수 있으니 그게 뭐 그냥 협업이지. 그렇죠. 지금은 충분히 이제 배우는 시간이니까 반년 정도 됐으면. 그래서 혼자서 너무 끙끙대기보다는 뭐 주위 사람들한테 아이 팀장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주변 분들도 자원이니까 사실 그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다, 내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순서는 항상 내가 먼저 도와드려야지 그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맞아요. 네. 간혹 자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주위 사람들한테 뭐 도와드릴 일 없냐 그렇게 접근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일을 그렇게 받아서 열심히 늦게까지 한 것들이 본인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같이 요령 피우고 이렇게 하면은 그 순간적으로 집에는 일찍 가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내가 조직생활을 오래 할 거면.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는 좀 받아들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다른 사람보다 더 성장하고 있다. 근데 실제로 본인이 일이 잘해서 그렇게 주는 걸 수도 있잖아. 아니 그럼
실제로. 못하는 사람한테 더 주진 않지.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의욕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뭐 인정받는다는 건 좋은 거니까 음. 인정받는다는 거에 일단은 그것에 지금 굉장히 좀 만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시선을 열어서 주위를 좀 이렇게 나만 보고 있지 말고 다른 분들도 같이 좀 보면서 혹시 도움을 청할 분이 있을 수 있는지 같이 갈 분이 있을 수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많죠. 일이 많지. 그렇죠. 근데 입장을 바꿔서 내가 팀장님인데 신입사원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 당돌하네. 당돌하다. 아니 신입사원이 뭐 이제 한 반년 됐다 그랬나요? 그러면 아직 뭐 능력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시점이잖아. 비슷하게 일을 준다고 사실은. 일을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 그리고 뭐 얼마나 중요한 일 맡기겠어요. 뭐 계약권 이런 거 맡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방법이야. 팀장님이 아니라 뭐 선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과장님 정도로 일이 너무 걸린다라는 걸로 해서 전달돼서 들어가는 건 가장 좋겠지만 그렇죠. 뭐 약간 당돌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자기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죠. 그 다른 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받아들였으니까 직접 갔었겠죠. 젊으신 분이 패기가 있으니까 도전 정신 이런 게 있으니까 도전해본 거지 팀장님한테. 자, 그럼 여기까지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시는 우리 일잘러 사원님의 고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난 겁니까? 끝난 겁니다. 마무리 멘트는 항상 어색해요. 아니 근데 이분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선을 좀 넓혀서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도움을 청할 분이 도움을 일단 요청해보고. 네, 좀 확인해보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정말 좋아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일에서 좀 재미를 찾으려고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일 자체가 그래도 나는 이렇게 맞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좀 그렇죠. 참고 예, 예, 하시면 그렇지 되니까. 않다라고 하면 서서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살짝 옮겨가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제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상사에게 잡고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유, 신입사원님이잖아요. 일단 주는 대로 맡아서 하세요. 네. 그렇죠. 예. 부럽네요. 혼자서 못하는 거는 네. 주위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고 네. 그 이전에 본인이 먼저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충분히 본인의 그런 역량과 네.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힘내십시오. 네. 새로운 사회생활을 능력 있으신 우리 땡땡님 더욱더 원활하게 높은 성과를 달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어색하다. 됐어.